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 무렵 이 둘을 위협하는 제3의 별이 존재했습니다. 뒷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한 마리의 호랑이와 같았던 아틀레티코의 득점기계, 177cm의 기집한 폭발적인 헤딩, 자유자재의 양발,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인간계 최강자라고 불렸던 남자.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라다멜 팔카오입니다. 콜롬비아가 월드컵을 개최할 뻔했던 1986년,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 개최권을 멕시코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시국 속에서 2월 10일 콜롬비아 북부에 위치한 해양 도시이자 카카오와 바나나가 유명한 산타마르타에서 라다멜 팔카오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라다멜 가르시아는 수비수를 거친 축구 선수였고, 팔카오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는 1982년 월드컵에 출전했던 브라질의 미드필더 팔카오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버지가 브라질 팔카오의 열성적인 팬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어머니는 딱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팔카오가 공과 친해진 시기는 5세 때 무렵,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로 뛴 무대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팔카오는 처음 축구공이 아닌 야구공에 관심을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거의 유일하게 축구보다 야구가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팔카오는 투수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유로 작은 클럽에서 축구를 시작을 했고, 그곳 또한 아버지가 뛰던 클럽의 요수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콜롬비아로 돌아왔을 땐 완전히 야구를 그만두고 축구에 올인을 합니다. 1990년대 후반 호나우두를 보면서 선수로 꿈을 키웠던 팔카오는 1999년 8월 불과 13살의 나이로 데뷔해 콜롬비아 축구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프로 2부 리그였지만 콜롬비아 리그 역사상 가장 어렵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같은 해 8경기에서 한 골까지 기록합니다. 이후 콜롬비아 1부 리그 미오나리오스 유스팀으로 입단을 하게 된 라다멜 팔카오. 15세였지만 17세 이하 팀에서 활약할 정도로 전도 유망한 선수였던 그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명문이던 리버플레이트의 스카우트에게 발견되었고, 아르헨티나 최고 유스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19살이 된 팔카오는 선발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고, 데뷔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화려한 커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첫 7경기에서 7골을 뽑아내 아르헨티나 리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산로렌소와의 경기에서 그만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커리어가 잠시 스톱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06년 1월 프리시즌에 같은 부위가 또 파열되면서 축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2년에 가까운 오랜 재활 끝에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 그는 2007-2008 시즌 리그 27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며 후반기 리그 우승에 크게 일조했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도 16강과 8강에서 연이어 골을 터뜨리며 팀을 준결승까지 견인을 합니다. 공백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기량에 가장 도움을 준 이는 칠레의 공격수였던 마르셀루 살라스였습니다. 선수생활 막바지였음에도 뛰어난 클래스의 어린 팔카오는 그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따라하며 성장했고, 콜롬비아 대표팀 러브콜까지 받게 됩니다. 그간 콜롬비아 17세 이하, 20세 이하 팀에서 콜을 받았던 팔카오는 성인이 되고 드디어 2007년 성인 대표팀의 첫 부름을 받습니다. 남미 축구 팬들에겐 이제 팔카오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고, 팬 투표에서 5위를 차지 아메리카 베스트 11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2008-2009 시즌 역시 32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 리그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르자 유럽의 AC 밀란, 맨유, 아스날, 리버풀 등이 그를 찾아서 남미로 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무릎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둬야 할지 몰랐던 팔카오에게 큰 기회가 온 셈이었죠. 계약이 종료되어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가 있었으나 팔카오는 리버플레이트와의 의리로 1년 재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당시 팔카오는 팀을 위해서 이적료를 남길 수 있어 기쁘게 생각을 한다며 자신의 속내를 밝혔죠. 리버풀행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팔카오는 2009년 여름 75억에 포르투에 합류했고, 첫 번째 임무는 팀을 떠난 리산드로 로페즈의 자리를 메꾸는 것이었습니다. 리산드로 로페즈는 그동안 포르투에서 득점과 도움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였고, 감독이 바뀌어도 뛰어난 전술 이해도 때문에 팀에겐 보배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2010 시즌 개막전부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팔카오는 27경기에서 25골을 넣는 미친 활약을 선보입니다. 그가 낯선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적응을 쉽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수얼도 페레이라 감독은 포르투를 4년 연속 리그 우승으로 이끈 관록의 소유자로 리산드로 로페즈, 브루노 알베스, 구아린, 루초 곤잘레스 등 무명의 선수들 또는 남미 출신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1등 조련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리그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린 팔카오는 콜롬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인터밀란에서 활약 중이던 이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수비가 강점이었던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미 예선에서 콜롬비아는 최소 실점 3위에 오를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지만 18경기에서 14골밖에 넣지 못하는 득점력 부재에 시달립니다. 결국 우루과이, 에콰도르에 이어서 7위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합니다. 남미 예선 한 골에 그쳤지만 유럽 무대 2년 차인 2010-2011 시즌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부임하며 바렐라, 팔카오, 헐크 삼각 판대를 꾸렸고 팔카오는 리그 16골로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며 포르투 우승의 주역이 됩니다. 놀라운 건 개막 초반 2달이나 부상으로 결정했지만 유로파리그에서 17골을 넣었다는 것이었죠. 유로파 역대 최다골 기록과 함께 유로파 득점왕이 되었고 결승전에서 결승골까지 기록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특히 토너먼트 8강전부터 결승까지 한 경기도 빠짐없이 골을 터뜨렸고 5경기 10골로 경악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포르투에서 헐크가 리그 23골을 때려 넣으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임팩트는 팔카오가 더 뛰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스페인 리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11년 8월 팔카오에게 620억을 지불합니다. 포르투는 팔카오 합류 전부터 이름난 장사꾼이었습니다. 무리뉴가 첼시로 이적했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손익 계산서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방출한 선수의 몸값만 5,900억, 순이익만 따져도 3,0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카오의 이적료가 다시 추가가 된 것이었죠. 당시 아틀레티코는 노세안 포를란을 인터밀란으로 보냈고 대체자로 팔카오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팔카오는 그렇게 포르투에서 84경기 73골이란 환상적인 기록을 남기고 스페인으로 향합니다. 입단식에서 팔카오의 별명인 호랑이 때문에 진짜 시베리아 호랑이가 등장한 것은 충격. 600억을 넘게 지불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몸값이란 평가가 있었지만 아틀레티코에서의 인상적인 모습은 데뷔 첫 해부터 이어집니다. 그의 간판 무대였던 유로파에서 그는 다시 날뛰기 시작했고 12골을 쏟아부으며 유로파 우승 득점왕을 다시 한번 거머쥡니다. 2년 연속 득점왕은 최초였죠. 리그 역시 33경기 23골로 호날두 메시에 이어 득점 3위에 오릅니다. 기복은 분명 존재했지만 팀에 적응한 지 4개월이 지나자 기복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레고리오 만자노 감독에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시메오네 감독은 이미 리버플레이트에서 팔카오를 3개월간 지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경험을 해서일까요? 시메오네 감독은 팔카오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있었고 팔카오는 팀과 감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변함없는 활약으로 발롱도르 5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어 유럽의 여러 클럽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죠. 그러나 팔카오는 인터뷰에서 아직 계약은 4년이나 남았다며 잔류하겠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미스터 유로파라는 별명을 얻은 후 이젠 미스터 챔피언스라는 타이틀이 탐났던 팔카오였지만 팀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또 따내지 못합니다. 팔카오 선수 자체는 전 시즌까지 맹활약했던 아구에로를 완벽히 대체해준 인물이었으나 아틀레티코 공격진 중 2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는 팔카오 혼자였을 정도로 팔카오 의존증이 심했습니다. 한편 2012년 콜롬비아 대표팀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로 올라선 팔카오, 독일에서 활약 중이던 아드리안 라모스, 멕시코 리그를 강타한 잭슨 마르티네스 외에 유망주인 루이스 무리엘 등 탄탄한 입지를 가진 공격수들이 출리비했습니다. 반면 노세안, 이반 코르도바, 예페스 등 때문에 세대 교체가 절실했던 콜롬비아 수비였죠. 그럼에도 콜롬비아의 기세는 놀라웠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는 천재적인 미드필더의 등장으로 공격의 시너지가 배가 되었고 2012년 말 콜롬비아는 무서운 상승세를 타면서 피파 랭킹 5위권까지 진격을 합니다. 특히 팔카오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9골을 몰아치며 남미 10개국 중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2위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웁니다. 2012-2013 시즌 팔카오의 발끝에서 34골이 터졌고 이 중에 리그 득점은 28골에 달했습니다. 46골, 34골을 넣은 미친 두 놈 때문에 팔카오는 라리가 득점 3위에 머물렀지만 이 당시 모든 축구 팬들은 신들 바로 아래에 있는 인간계 최강자란 타이틀을 팔카오에게 붙여주는 것을 와닿지 않았습니다. 2011년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가 명장 라니에리의 지도하에 2년 만에 복귀한 프랑스 클럽 AS 모나코는 러시아의 부호 드미트리 리볼로프 레프의 재력을 앞세워 새롭게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볼로프 레프는 세계 최대 염화칼륨 생산기업인 우랄칼리의 회장으로 재산만 8조가 넘었고 이는 러시아에서 18번째 부자인 만큼 세금 납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이 많은 모나코로 이주하는 배경에서 AS 모나코를 사들인 것이었죠. 엄청난 자금을 등에 업은 모나코는 당시 아틀레티코의 공격수이자 메시, 호날두 바로 아래에 있던 팔카오에게 883억을 투자합니다. 이미 포르투의 핵심이던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까지 품었던 모나코는
2013년 선수 영입에 2,200억을 투입시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당시 리그 우승컵과 챔피언스리그 8강 업적을 멀리서 지켜봤던 모나코가 발벗고 나선 것이었죠. 그런데 왜 아틀레티코는 팔카오의 이적을 쉽게 허락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팔카오의 미래를 결정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팔카오의 이적은 클럽, 선수가 아닌 제3의 투자회사가 결정했습니다. 이는 팔카오가 15세 때 이 서드파티 회사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 것이 시초. 팔카오에 대해서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 때문에 포르투, 아틀레티코 두 구단 모두 절반 가까이 싸게 준 셈이었지만 이적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팔카오가 본인이 이적을 거부하면 자기 연봉으로 예정 여분을 채워야 했으므로 그는 타일적인 힘으로 모나코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나코에서 팔카오는 전반기 13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펄펄 날았지만 세금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빚고 부상까지 겹쳐 급격한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벌써 세 번째 장기 부상, 월드컵 출장까지 좌절되어 버린 팔카오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쿼드라도를 앞세워 사상 첫 8강에 오른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팔카오만 있었더라면 본선에서 콜롬비아는 엄청난 성적을 낼 수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남미 예선에서 활약으로 본선에 올려놓은 팔카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새롭게 부임한 바날 감독은 팔카오를 한 시즌 임대하기로 하고 133억을 지불했지만 팔카오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성을 안고 맨유에 왔던 그는 허벅지 근육을 회복하지 못했고 26경기에서 4골밖에 뽑아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교체 카드였고 선발 풀타임 출장은 5경기에 불과했을 정도. 맨유는 팔카오가 흡족할 만한 활약을 펼친다면 완전 이적료 760억을 지불할 의사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합니다. 2015년 여름 이때 팔카오에게 접근한 팀은 다름 아닌 첼시. 역시 임대였지만 첼시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시즌 겨우 10경기 출전에 그쳤고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이젠 한물 같다는 평과 함께 중국, 미국 또는 친정팀 리버플레이트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자는 러브콜이 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팔카오는 유럽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AS 모나코로 복귀했고 거짓말처럼 9월에 성공합니다. 43경기에서 30골 6도움으로 맹활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파리를 물리치고 17년 만에 리그 우승과 챔스 4강까지 진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그토록 꿈꾸던 챔스 무대에서 10경기 7골을 몰아친 것과 더불어서 팀 총 득점의 3할을 책임진 것은 주장 팔카오에게 남다른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느새 31살이 된 팔카오는 전성기 시절 인간계 최강자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017-2018 시즌, 2018-2019 시즌 모두 15골 이상을 기록해주면서 AS 모나코의 최다 득점자이자 매서운 창끝팀을 증명합니다. 특히 2017년 개막 초반 리그왕 40년 만에 7경기 동안 11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11골을 넣기 위해 필요한 유효슛은 단 12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축구의 통달한 경지에 오릅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출중해 콜롬비아 역대 최다 득점자 위치에 올랐던 팔카오는 2019년 여름 모나코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모나코가 이미 많은 선수들을 이적시킨 가운데 팀 재건에 회의적인 구단 측 자세에 실망을 한 것이었죠. 터키의 갈라타사라이는 FA 자유계약으로 불린 팔카오에게 접근했고 마침내 합의에 성공을 합니다. 거물 공격수 영입에 흥분한 터키 축구 팬들은 이스탄불 공항에 무려 25,000명이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와의 계약은 2022년까지. 리그에서 16경기 동안 10골을 넣는 마무리 능력은 여전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부상 또한 횟수가 많아졌고 구단 측은 2020년 팔카오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즈나 레반도프스키가 팔카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왜 팔카오에게 인간계 최강자란 타이틀이 붙은 것일까요? 바로 메시, 호날두가 가장 치열하게 신들의 전쟁을 펼칠 시기 바르사, 레알에 대항해 당시 온몸으로 골을 넣으며 비빈 선수는 팔카오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인간계 최강자란 타이틀은 흔한 타이틀이 되었지만 그 당시 신계를 처음 놓고 했던 장발 팔카오의 모습을 축구팬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데뷔 때부터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른 골키퍼로 이 시대가 낳은 혁명으로 평가받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